뭐 알고리즘 사고라는 게 이름만 저렇게 거창하게 썼지 실제로는 순서와 방법이에요. 순서와 방법. 그래서 근데 이걸 하나 덧붙인다면 무언가를 실행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는 순서와 방법. 실행 전 미리 생각해보는 순서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얼른 생각하면 야, 너 지금부터 3일간 캠프 가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 뭘 어떻게 한다. 뭐라는 게 순서고 어떻게 한다가 방법이란 말이에요. 방법에는 이제 지식과 도구와 태도가 있어요. 그 지식과 기술과 지식과 도구와 태도 이 세 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방법이 돼요. 그럼 절차는 시간이에요. 시간을 세부적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절차와 방법이라고 보통 그래요. 그럼 알고리즘이란 뭐냐? 하기 전에 미리 알아내는 절차와 방법이다. 끝났죠? 예. 거기에 이제 그걸 조금 더 프로그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플로우 차트 있잖아요. yes, no 해가지고 yes 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no 하면 어디로 간다. 순서도. 그런 플로우 차트로 이제 정교하게 나타내죠. 근데 사실은 방금 말한 절차와 방법이 바로 순서도 절차 플로우 차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하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인지 코칭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설계도 있죠. 설계도가 사실은 뭐겠어요, 그러면?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도는 알고리즘을 포함하죠. 왜냐하면 설계도는 주어진 정보를 정리하는 형태의 설계도가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절차와 방법으로 정리하는 설계도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우리의 설계도는 더 큰 범위죠. 주어진 상황 정보를 체계화시킨다 하는 것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적으로 체계화시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지행일치의 요소가 첫째가 아는 걸 실행한다. 아는 대로 실행한다. 아는 걸 실행한다.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윤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쓰죠. 네가 옳다고 믿는 걸 실행했냐.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네가 알고 있는 걸 실행할 수 있느냐. 이런 요소가 하나 있고. 세 번째 요소가 가장 큰 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결정짓는 요소가 요거이고 1번은 윤리적 요소예요. 지행일치에서. 네가 옳다고 믿는 걸 너는 실행할 수 있느냐. 옳다고 믿는 걸 실행하다가 보면 손해를 겪잖아요. 그런 경우 그가 손해를 겪고라도 네가 옳은 거를 실행할 수 있느냐. 윤리적 요소가 크죠. 윤리와 가치 요소. 두 번째는 네가 알고 있는 거를 실행할 수 있냐. 이거는 실행 역량적 요소예요. 실행 역량적 요소. 세 번째 지행일치 아시는 분. 이것이 진짜 인간의 능력이고 요거 잘하면 이걸 지행일치 이걸 잘하는 사람이 흔히 말하면 이제 인재가 되는 거고 모든 일에서 사람들이 따르죠. 왜냐하면 저 사람만 따르면 뭐가 잘 되니까. 이게 세 번째 지행일치예요. 뭘까요? 예, 네가 예측한 것이 행동으로 했을 때 맞느냐? 예. 이 지행일치를 얘기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세 번째 지행일치가 사실은 인간의 핵심 역량이거든요. 꼭 세 가지 기억하셔요. 윤리적 요소, 실행적 요소, 그 다음에 예측적 요소. 그러면 알고리즘적 사고란 실행을 위한 예측적 사고다. 실행을 위한 예측적 사고다. 그리고 뭐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니에요? 너 어떻게 할래? 네, 이렇게 할래요. 그거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여기서 알고리즘적 사고란 정확하게 하나가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너 어떻게 하면 그거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돼요. 틀렸어. 그러면 이게 알고리즘 사고가 틀린 알고리즘이 되잖아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말은 그 일을 실행하는데 맞는다라는 그 전제를 깔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이루어져야 돼, 현실에서.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은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배우죠. 수학 문제풀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렇게 풀면 된다. 라고 먼저 알고리즘을 세우고 가죠. 프로그래머들. 이렇게 풀기 위해서 컴퓨터에서 이렇게 계산을 짜서 하면 컴퓨터가 이렇게 가동될까 해서 짜가지고 툭 넣는 순간 실행이 돼서 진짜로 원하는 답이 나오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알고리즘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이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 이유가 컴퓨터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여기서 코딩을 해가지고 딱 집어넣고 엔터를 넣으면 바로 실행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볼 수가 있어, 컴퓨터는. 그래서 이 알고리즘 사고라는 것이 컴퓨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유가 그거죠. 근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죠? 자, 3개년 계획 프로그램 세웠어요. 언제 답이 나와요? 3년 후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알고리즘과 이 컴퓨터 세계 속의 알고리즘은 참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 현실의 알고리즘은 주로 인문학적 사고라고 그래요. 인문학적. 그래서 경제적인 계획을 세워서 플랜을 세웠으면 3년 동안 세웠다 그러면 3년 후에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컴퓨터는 바로바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즘에 이 인문학적인 알고리즘보다 이 코딩적 알고리즘, 컴퓨터를 놓고 그 아이들한테 코딩해서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알고리즘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근데 진짜 알고리즘은 우리 삶 속에서 언어를 가지고 하는 알고리즘하고 실행, 행동을 가지고 하는 알고리즘. 이 두 개가 진짜 알고리즘을 배우는 진짜죠. 그럼 전쟁 같은 경우 알고리즘을 가장 잘 배울 수 있죠. 한번 깨지면 아주 상황이 아주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많이 치른 징기스칸 같은 경우가 알고리즘 사고가 아주 잘 개발돼서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다스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자주 만났을 때 두 개의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알고리즘 사고가 개발되거나 하나는 좌절하거나. 예. 대부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자주 만났을 때 좌절 퍼센티지가 높아요. 그래서 흔히 개천에서 용난다고 했을 때 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많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나와요. 아주 유일하게 그거밖에 없어요. 인간의 이 알고리즘을 개발시킬 수 있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야. 근데 이걸 배우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써요. 하나는 계획적 방법과 하나는 임기응변식 방법이죠. 임기응식 방법이 바로 지금 말한 대로 위험률이 높아요. 왜? 실패율이 높으니까. 근데 계획적 방법은 학습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수학을 풀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훈련시키는 거죠. 근데 학생들이 공식 가지고 그냥 풀어가는 방식으로 하면 알고리즘이 별로 안 자라요. 자기가 공식을 만들어가는 쪽으로 가야 알고리즘이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 사실은 알고리즘을 훈련시키는데 가장 좋은 현실적 방법이에요. 발명, 발견 이런 것들이. 예. 최고의 방법이죠.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잘 안 하는 애들이 힘들어서 잘 안 하려고 그래. 예.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진짜 훌륭한 선생님이죠. 요즘에 개천에서 이용이 안 나요. 요즘엔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예측되는 상황이 별로 없는 거네요. 너무 그냥 뻔한 거예요. 고정할 그쵸. 필요도 없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애들을 두지 않죠. 그런 경우 있어요? 예측하지 않는 상황에 애들을 두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예측하지 않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 부모가 따라가거나 뭐 별짓을 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는 애들을 두지를 않아요. 절대 네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애들을 두지를 않기 때문에 알고리즘 사고가 잘하질 않아요. 그게 이제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예요. 그 예전에는 우리 자랐을 때만 해도
그냥 알아서 살았잖아요. 알아서 사니까 정보량은 부족해도 아무튼 이렇게도 저렇게도 별짓을 다 해보고 하는데 지금 별짓을 해볼 수가 없어. 딱 정해진 선만 따라가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 50대, 60대를 무슨 세대라고 그러죠? 베이비붐? 뭐라고 그러죠? 이 시대? 베이비붐. 이 시대 사람하고 지금 아이들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아이들은 정보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TV 막 이런 정보들의 양이. 근데 그 베이비붐 시대와는 다르게 베이비붐 시대는 알아서 살았거든. 그러니까 무언가를 막 부딪히고 깨지고 찾아내고 이걸 잘해. 예. 그랬는데 지금 아이들은 주어진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게 많죠. 물론 요즘 아이들에게 좀 주어진 좀 독특한 건 있어요. 그 인터넷이라는 시스템. 그래서 거기서 이제 탐구하는 능력들이 좀 길러지는 애들이 좀 있긴 한데 대부분 좀 덜 하긴 하죠. 어쨌든 지금 얘기했던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다. 이것이 복이면 복이고 화면 화인데 계획된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계획으로 주었다. 계획으로. 그걸 학습이라고 그러죠. 그걸 학습이라고 그러고 계획되지 않는 상황을 계획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계획 없이 줬다. 이건 이제 어려운 상황이 온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사고가 생겼거나 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잘 발전을 시키고 좀 탁월하게 좀 바꾸고 싶다면은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있어요. 흔히 아주 많이 자기 개발에서 많이 쓰는 단어 두 자가 있어요. 그걸 많이 해야 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자기를 많이 둬야 되잖아요. 그럼 뭘 많이 해야 돼? 네? 시도, 도전. 그래서 도전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 알고리즘 사고가 잘하게 돼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적인 도전을 해야 되죠. 누가 밀어서 도전하면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예측하기보다는 그냥 상황 속에서 그냥 떠다니는 거죠. 부유물처럼. 그래서 도전하는 사람은 스스로 계획을 하게 되고 도전이 아니라 밀려서 간 사람은 부유물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교육에서도 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자신을 둬라. 근데 그것이 계획적 차원에서 두면 역량이 되고 무계획적 차원에서 두면 우연한 역량이 되고 이렇게 정리해요.